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CBT 보건문제 2024년도 1회차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도면의 제도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죠. 네, 옳은 것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도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를 표시할 수 없다.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단위를 별도로 붙여주진 않습니다만 미터나 킬로미터 혹은 뭐 더 작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단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척도를 기입할 때 A 대 B로 표기하며 A는 물체 크기, B는 도면에 그려지는 크기를 표시한다. 반대죠? 틀렸습니다. 3번. 축척, 배척으로 제도했더라도 도면의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원래 실제 크기를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각도 표시는 항상 도분초 단위로 나타내야 한다. 네, 저희가 도를 사용하는데 분과 초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면에 그림과 같은 기하공차가 도시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앞에 있는 기하공차 기호는 평행을 나타내는 거죠. 평행도. 그리고 0.1 이거는 전체 길이에 대한 허용값이고요. 밑에 있는 0.05 per 100 이거는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이고요. A 이거는 데이텀이죠. 자, 이 내용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사도 공차를 나타낸다. 아니죠. 자, 2번 전체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0.1이다. 0.1 맞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3번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0.05 per 100mm이다. 아니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무슨 나누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100이 지정 길이가 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0.05가 허용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이 이것이 아니라 100mm라는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0.05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틀린 거죠. 다음으로 4번 이 기하공차는 데이텀 A를 기준으로 100m 이내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전체 혹은 지정 길이에 대한 걸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00mm도 아니고 100m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4번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네, 이건 투상도 관련된 문제죠. 주어진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보고서 정면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떠올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형상을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두 개를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떠올려 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이 빗면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생겼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평평한 면인데 거기를 이렇게 대각선 형상으로 빗면으로 이렇게 잘라낸 거다 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잘라낸 건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파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여기에 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좀 지워야겠죠? 한번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지워주고 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대각선, 빗면 때문에 위에서 삼각형의 형상이 보이는 거고요. 우측에서 봤을 때도 이 빗면 때문에 이런 삼각형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위아래가 나뉘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쪽, 이 면이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빗면이죠. 이 빗면이 삼각형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을 찾아줘야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고 봤더니 4번이 똑같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형상을 많이 찾아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떠올려 보시는 수밖에. 저희가 뭐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같은 3D 툴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연습해 보실 수 있을 테지만 그게 없다면 이런 다양한 형상들 찾아서 계속해서 상상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H7 구멍과 가장 억지로 끼워지는 축의 공차는 무엇이냐? 저희가 이렇게 끼워 맞춤 생각할 때 A, B, C, D 순으로 해서 쭉 그리고 H가 가운데쯤 그리고 쭉 가서 Z까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흘러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지금 H7 구멍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억지로 끼워지는 거니까 왼쪽 단에 있는 친구들은 헐거운 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단에 있는 것들이 억지 끼워 맞춤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디테일하게 나눈다기보다 뭐 나머지 세 개는 다른 거.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H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왼쪽 단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이제 F랑 H랑 G. 자, A, B, C, D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A, B, C, D, E, F, G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얘네는 이제 좌측단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니까 이 세 개는 제거하고 H를 지나서 가는 이제 P 이런 것들이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니까 얘는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일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 억지 끼워 맞춤이 P 말고 다른 게 더 주어진다면 A, B, C, D 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푸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9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 나오는데 최대 실체 공차 방식. 실체를 그 해당 물체의 최대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접근하기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이 최대가 되는 공차를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축이잖아요. 축이라면은 지름이 크면 클수록 실체, 최적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축의 치수가 치수공차로 주어진 게 플러스 0.1 더해서 20.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기하공차로 지름 0.2까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0.2를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료 치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 이 둘을 더한가 20.3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축이 아니라 어떤 구멍에 대한 치수를 묻는 것이었다면 구멍은 물체에서 구멍이 작을수록 최적이 더 커지는 건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표시. 네, 나사의 표시가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매칭해 간다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문제 보시면서 풀이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외워지니까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나사의 감김 방향, 나사의 줄수, 종류, 등급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자, L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죠. 나사의 감김 방향이 왼쪽이라는 겁니다. 왼 나사인 경우에는 L로 표시하고 저희가 표시하지 않으면 오른쪽 나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L로 표시했으니까 얘는 왼 나사구나. 왼쪽으로 감기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EN 나와 있는 거 EN 나와 있으면 이거는 두 줄 나사죠. 두 줄. 이게 없으면은 한 줄인 겁니다. 그 다음 M10 네, 이게 미터 나사하고 지름이 10mm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6H, 6G 네, 이게 등급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매칭해보면 되겠죠. L 나와 있습니다. 1번 나사의 감긴 방향 왼쪽이죠.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사의 종류는 미터 나사이다. 맞죠? M10이니까 미터 나사 10mm.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앞나사 등급 6H, 수나사 등급 6G다. 네, 이것도 저희가 축과 구멍의 개념으로서 접근하게 되면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4번 두 줄 나사이며 나사의 바깥 지름은 10mm이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합성해서 보기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줄 나사라는 거 EN에서 확인했고 바깥 지름 10mm이다. M10에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맞는 얘기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뭔가 저희가 특별하게 뭘 외운다라기보다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